네, 이번엔 멘토 컨설팅입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짧지만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사람의 그 감각이 네. 꽤나 오랜 동안 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금융시장은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세계 금융시장, 특히 증시의 흐름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예, 지난 주말은 하루 더 쉬었으니까요. 조금 그런 면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세계 증시는 랠리를 계속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변화의 조짐이라 그러면은, 잘 나가는 시장은 또 잘 나가지만은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시장이 올라오는 것이 좀 주목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동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지금 세계 증시 유동성 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 독일과 일본, 선진국이거든요. 선진 7개국 중에서 5개국 증권시장이 사상 최고치 혹은 수년간의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 부분이 아시아권의 N캐리 영향권의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증권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의 변방국인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권시장은 이 5월을 들어서 더욱더 최고치 형진이 가파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 중국 시장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는 부진했습니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중국 시장이 1.5% 정도 오른 것을 보셨을 것인데요. 금요일 날 추가로 그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에 많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달 들어서 중국 시장이 4.8% 정도, 미국의 다우지수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좀 특징적인 변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래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난주 말에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수급도 그렇고 조금 나아지는 면이 나타나고 있다. 요인은 제가 후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뭔가 그 주말 쉬는 동안 해외 쪽에서는 계속 움직였고, 특히 중국 증시의 강세가 좀 눈에 보이는군요. 자, 이제는 미국 증시, 뉴욕 증시가 올랐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이야기는 식상합니다. 네. 떨어질 때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올랐는지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 올랐던가요? 예, 보면은 이제 오르니까 재료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요.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이런 재료는 뭐 여러분들 잘 들으실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 정권 시장을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경제 지표가 좋아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강도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했고요. 그 유동성이 시장에서 기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권 시장이 좋으니까 부의 효과, 전반적으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성격을 좀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달보다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도 좋게 나왔거든요. 이 두 개는 심리지표입니다. 심리지표는 정권시장이 이렇게 달아오르니까 심리적으로 미국 국민들 혹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그 경기를 좋게 보고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소매 판매 지표도 지난달에 비해서 증가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정권시장에서 돈을 번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소비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후행의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산업 생산 지표, 이것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인 효과, 2분기에는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아직까지 제조업 쪽은 숨고르기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심리 지표와 후행성의 주택 지표는 여전히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동성을 점검해 봅니다.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원자재의 약세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데, 원자재 펀드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 이 달러 인덱스가 84를 돌파했습니다. 네. 달러의 지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유동성
그다음에 유동성의 활발한 기류의 변화, 이런 것을 여러분들 계속 이제 듣게 되는 것인데요. 유동성 그 지표들을 또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겠죠. 10년 만기 미국제 수익률 동향이 되겠는데 5월 들어서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우상향형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2%대 정도까지 지금 근접을 했습니다. 이 행선지가 2.4% 정도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국제 수익률 동향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장기채도 아주 폭락세입니다. 그리고 독일채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선진국 시장이 정부 시장이 좋은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인데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기류가 아주 뚜렷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율 동향이 되겠는데요. 제일 좌측 상단에 미국의 달러화 동향입니다. 특히 5월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달러화가 강세고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화가 강세고, 이런, 강세권의 통화가 몇 개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달러화만 이렇게 강세고 나머지 나라들은 일제히 다 약세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일본 엔화 등등 뭐 대부분 다른 나라 통화들은 약세 국면, 즉, 서로 지지 않으려고, 눈치껏 환율을 조정한다든지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일본 엔화가 103엔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100엔대가 아주 그 중요한 저항선이지만은 지지선이기도 하고요. 일본의 정책 당국자들이 올해 초에 발표를 했던 100엔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5엔대가 중요한 황금 분할선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100엔대에서 105엔대까지는 100엔대 이전의 그 상황보다는 시장이 많이 내성을 갖는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엔화가 100엔대 이상에는 일본 엔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화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저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쪽이 왜 약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원자재 등등은 그 가격의 그 표시 기준이 달러화거든요. 달러화가 강세이면 원자재는 당연히 약세이기 마련인 겁니다. 중국 등등 등지에서 수요가 부진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달러화가 강하면은 자원이나 원자재 쪽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금융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2,000포인트에 다시 근접을 했습니다. 마의 2,000포인트가 돼버렸어요. 네. 2,0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설 수 있는 흐름을 이번 주에 좀 단초를 좀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시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가지고 미국 시장과의 연관관계를 좀 더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권 시장의 동향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동차 업종이 2.7% 정도, 이 자동차 업종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었었거든요.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종, 유가가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업종이 좀 올랐구나. 정권업종 등등 금융업종이 여전히 잘 가는구나. 좌측의 반도체 업종도 역시 괜찮구나 하는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시고요. 이것은 주말에 하루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주일 동향입니다. 일주일 동향인데 그 아래가 한 달 동향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파이낸셜 금융업종입니다. 역시 최근에 미국 증권시장의 랠리는 금융업종이 주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장애 금융업종이 제일로 강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여러분 산업재가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데요. 산업재가 한 달 동안에 무려 10%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 산업재는 우리로 치면은 유화 소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화학주들이 부진하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그것과는 달리 최근에 미국장에서 이 산업재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가운데 이 기술주가 있는데요. 기술주가 여전히 강한데 애플이
그렇게 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좋다. 즉 애플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그렇게 잘 간다. 애플과 구글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통 IT 그리고 오래된 IT는 부진한 반면에 융합이라는 것, 클라우딩이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품 조합이 좋은 IT주 중심으로 성장형 업종도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장 동향이 되겠는데요. 네. 우선주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미국장에 그동안에 부진했던 업종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면은 가격을 찾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외된 업종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요. 그 최선의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지간한 종목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에 투자자들이 몰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 현상을 지난주 우리 장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신호 동향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스피의 동향인데 큰 그림으로 삼각수 애기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점점 좁혀지면 이제 꼭지점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쪽에서는 에너지가 분출하게 될 것입니다. 윗 방향이면 폭등이고 아랫 방향이면 폭락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기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의 코스피의 신호는 매수 신호가 나간 지 15일 3주 되었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여러분 오른편에 보고 계시는 것인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2040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의 이 랠리가 위로 가는 그런 랠리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갭을 메우는 정도의 상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로 다시 조정 이후에 여름 쪽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썸머 랠리에서 다른 나라와 그렇게 보조를 맞추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어저께 많이 올랐습니다. 우선주의 그 동향을 보면은 최근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되었었는데 약 일주일 전부터 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주와의 괴리율이 무려 50% 이하로 이렇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는 투자자들이 몰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현재 시장에서의 트렌드, 즉 가격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괜찮은 종목을 찾는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금리의 이 배당 투자를 벌써부터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주가 또 요즘 도드라지고 있는 모습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멘토 컨설팅이었습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